안녕하세요. 눈으로, 입으로, 코로 오감을 깨워서 진정한 힐링을 도와드리는 힐링푸드의 한의사 김민정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셰프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근모 셰프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근모입니다. 오늘 저도 김민정 원장님을 도와서 우리를 힐링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근모 셰프님 누구나 잘 따라할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들을 많이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자, 그럼 김민정 구근모의 힐링푸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은 여름이 굉장히 빨리 시작되잖아요. 저희 한의원에도 더위를 먹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셰프님은 더위를 많이 타시나요? 예, 저는 실제로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에요. 땀도 많고 그래서 실제 여름이 오면은 일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주방은 원체 좀 덥기 때문에 더 힘든데 지금 갑자기 또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요즘 몸도 많이 뻑적지근하고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괜히 찌뿌둥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주무실 때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름 더위, 여름 감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더 챙겨야겠죠? 예, 그럼요. 그래서 실제 저희 일하는 업장에서도 사람들이 보양식들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뭐 장어, 전복, 해삼 이런 류들의 메뉴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보양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날지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집중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돼지고기, 장어, 오리고기, 수박, 오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요리가 특징이 있는데 셰프님 혹시 아시겠어요?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좀 다 찬 성질의 음식이잖아요. 뭐 오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대부분 그런 요리들이요. 네, 장어나 오이, 수박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인데요. 이렇게 찬 음식은 여름에 더위를 날 때 안성맞춤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배탈도 많이 나고 좀 그러잖아요. 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소음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음인은 속이 항상 차고 장이 약하기 때문에 찬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기 쉽습니다. 찬 음식을 먹고 금방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소음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셰프님도 약간 소음인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따뜻한 음식과 곁들여 드시거나 아니면 잘 조리해서 익혀 드시면 탈날 일이 좀 적어지실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요리는 여름철의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인데요. 앞선 요리 재료들과는 달리 좀 더운 음식에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입니다. 근데 삼계탕 안에 있는 재료들이 다 인삼, 뭐 대추 이런 것도 다 뜨거운 성질을 가진 재료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더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내고 보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속이 좀 뜨겁다 하시는 분들이 삼계탕에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재료를 뭐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속에 들어가는 인삼이나 대추 대신 참마나 표고버섯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또 식감 자체도 원체 좋고 향도 좋아서 삼계탕 안에 같이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참마 같은 경우도 식감 자체가 굉장히 아삭아삭하기 때문에 삼계탕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삼계탕의 좀 흐물흐물한 느낌보다는 같이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을 더 추가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체질을 알면 음식 재료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시는데요. 제가 체질별로 잠깐 어떤 음식이 좋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네 가지로 한의학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요. 머리가 크고 욱하는 성질이 많은 태양인 같은 경우는 굴을 드시는 게 좋고요. 살이 찌기 쉽고 성인병이 걸리기 쉬운 태음인 같은 경우 물만 먹어도 살찌신다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호두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의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에 여름철 보양식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열이 많은 소양인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보쌈이 제격입니다. 돼지와 배추가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데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 같은 경우는 항상 오장육부가 차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몸을 보양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날 수 있는 보양 음식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구구모 셰프님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장어를 이용한 요리인데요. 먹으면 힘이 나는 요리 기대해 주세요. 네, 어떤 요리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힐링푸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장어를 손질해야 되는데요. 장어를 일단 물에 담가서 식초를 조금 넣어줄게요. 장어는 겉에 있는 진액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긁어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흙냄새가 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식초에다 놓고서는 한 1분 정도 담가 놓으면은 장어의 겉 표면이 이렇게 살짝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 나머지 긁어서 장어를 손질해 주면 돼요. 장어를 담가 놓은 사이에 숙주를 손질해 볼게요. 숙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손질할 건 없고요. 보통 옆에 이 콩 부분을 떼서 드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떼서 드시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같이 한꺼번에 다 드셔도 되기 때문에 숙주는 잘 씻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먹기 좋게 지금은 5cm 정도로 썰어놨어요. 5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은 손으로 잘 찢어주시면 돼요. 오늘 사용할 양은 이 정도만 사용할게요. 그리고 청양고추는 머리는 잘라내고 콩콩 썰어주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5cm 두께로 썰어줄게요. 네, 저 셰프님 예. 칼이요. 예. 왜 이렇게 네모난 칼을 쓰시죠? 이게 중식도인데 네. 보통 양식회에서 사용되는 칼들은 각각 칼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식도 같은 경우에 이 칼로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생선도 잡을 수도 있고 고기 같은 것도 손질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또 면적이 크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서 칼질하기가 또 굉장히 쉬워요. 집에서 쓸 수 있을지 저 궁금합니다. 집에서도 이 네. 칼 하나면은 거의 맞는 칼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셔도 돼요. 아, 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장어를 식초에 담그셨는데요. 예. 식초 말고 다른 걸 담글 순 없을까요? 식초가 제일 좋아요, 이거는. 아, 예, 굳이 다른 그래요? 것보다 식초 산성분이 네. 장어 표면에 있는 그 피하고 성분에 반응해서 이게 보시면 이게 하얗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식초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생강은 곱게 얇게 채를 썰어 놓을게요. 그래서 따로 두시고요. 그럼 일단 야채가 이제 준비되는 동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하얗게 네. 표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어를 손질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장어는 집에서 보통 이제 사시게 되면은 네. 손질을 해달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게 살아있는 생물을 그대로 들고 오시면은 그 피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손질하기 어려우니까 손질을 이미 받아 오시고 집에서는 이렇게 칼 등으로 이런 식으로 긁어내면 하얗게 껍질이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장어는 머리를 잘라내지 말고 네. 그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계속 이렇게 벗겨내는 게 좋아요. 아, 다른 생선들은 머리를 잘라내는데 장어는 머리를 안 잘라내나요? 예, 머리 안 잘라낸 상태에서 손질하고 나중에 자르는 게 좋죠. 아, 잡기 쉬우라고요? 예, 잡기 싫어. 안 그러면 잡을 데가 없거든요. 아, 미끌미끌거려서요? 예,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네. 손질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머리를 잘라내도 돼요. 이제 잘라내고 안쪽에다가 크니까 좀 자를게요. 네. 오늘 사용할 양은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다가 촘촘히 칼집을 넣을게요. 칼집을 넣는 이유는 장어가 잔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 잔 가시를 이렇게 다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가시를 바르지 않고도 이렇게 한 번에 드실 수 있거든요. 씹어서. 장어 덮밥을 만들 때도 이렇게 예, 손질하시나요? 그럼요. 아, 다 똑같이 손질하는 예,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장어 손질하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해요. 네. 다음에 사이즈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시고요. 써진 다음에 장어를 청주를 살짝 뿌려서 그리고 아까 써놨던 생강의 반 정도만 해서 같이 이렇게 조물조물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 놓는 이유는 이제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장어가 좀 흙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냄새를 좀 제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잠깐 재워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팬을 일단 조금 온도를 높여 놓을게요. 그래서 장어를 이제 살짝 좀 구워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기름에 살짝 튀기듯이 튀겨주는 게 좋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가정에서 하실 땐 튀기고 나면 그 튀긴 기름을 처분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전 부치는 느낌으로, 한식에 전 부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란을 까셔서, 계란 하나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살짝만 넣고 반죽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전분을 입혀서, 전분이 너무 두껍게 입으면은 장어가 좀 비린 맛이 나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고요. 네. 기름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시면은 전부 치듯이 하나씩 올려주시면 돼요. 중식 셰프님이라서 평소에도 튀긴 요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중국식 프라이팬에 튀김을 하면 불이 막 훅 이렇게 오르는데 예. 그렇게 조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불향을 네. 입히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팬이 올라가면서 네. 기름이 바깥으로 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죠. 저는 요리하는 거 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항상 하셔서 괜찮으시죠? 예, 별로 그런 건 없어요. 네, 소리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소리로 듣기에는. 실제로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장어는 비린내만 잘 잡으면 굉장히 또 연한 요리이기 때문에, 연한 재료이기 때문에. 장어가 다른 생선하고 비교해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태미나에 좋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가장 좋죠. 그리고 또 식감 자체도 연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스태미나에 도움이 된다. 튀김옷은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해질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장어가 중간에 휘니까 이렇게 전 부치듯이 할 때는 이게 쭉 눌러서 골고루 좀 부쳐주시는 게 좋아요. 간은 따로 안 하나요? 양념이 따로 있어서. 네, 소스 안에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 간을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 정도가 되면은 벌써 익었으니까
여기다가 키친타올이나 기름 종이를 깔고 기름을 살짝 빼주세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야채를 볶을 거예요. 그럼 야채를 볶기 전에 네. 야채를 볶기 전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아까 얇게 채 썰어놨던 생강을 물에다가 담가서 좀 아린 맛을 빼줄게요. 네. 저거는 이따가 생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고명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빼주시고요. 팬을 좀 달궈주시고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기름 온도가 올라가면은 일단 숙주를 넣고 먼저 볶을게요. 숙주는 아삭아삭한 맛을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숨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볶아야 되나요? 겉이 약간 투명한 부분이 생길 때 정도? 예, 그리고 물이 더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볶는 게 딱 좋아요. 네. 그리고 숙주를 반쯤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버섯이랑 양파를 같이 넣고 볶을게요. 야채를 볶는데 예. 순서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숨이 잘 죽지 않는 야채들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숨이 빨리 죽어버리는, 예를 들어 녹색잎 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숨이 빨리 죽잖아요. 그런 거는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분이 생기는 야채들을 먼저 볶아주고요. 냄새가 굉장히 좋네요. 예. 제가 숙주를 특별히 좋아해서 아, 굉장히 기대됩니다. 야채가 숨이 반쯤 죽었을 때, 그때 아까 써놨던 민나리를 같이 넣으시고 청양고추까지 같이 넣어줄게요. 청양고추는 약간 이렇게 알싸하니까 좀 느끼한 맛을 잡아주려고 같이 조금씩 넣어주거든요. 매운 것을 못 먹는 애기들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양고추 빼면 되죠. 예. 그거 대신 다른 거 넣을 건 없나요? 아니요, 굳이 매운맛을 빼실 때는 다른 거 넣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드시는 분들은 최대한 적게 넣으시거나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 숨이 다 죽었으면요. 볼에다가 담아줄게요. 좋게 좋게 담아주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네. 볼게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소스는 처음에 기름을 두르고요. 네. 살짝 온도를 높인 다음에 향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간장을 먼저 넣고서는 살짝 기름과 살짝 태워줄게요. 이렇게. 너무 고온에 올라가면은 기름이 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네. 살짝 낮은 온도에 넣으시고 그 네. 다음에 청주를 넣으시고요. 다음에 물을 넣습니다. 네, 지금 만드는 소스는 어떤 소스인가요? 이제 굴소스를 이용한 소스인데요. 네. 이제 밥을 같이 말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소스예요. 다른 생선 요리에 어떤 응용이 가능할까요? 생선 요리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복이나 그 다음에 또 해삼 같은 것도 같이 장어처럼 이렇게 얇게 편에 썰어서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양식으로. 그 소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들어가고요. 소스는 밥을 함께 드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간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시다가 다음에 이제 물 전분을 제가 미리 좀 개놨어요. 이게 감자 전분을 물에다가 섞어 놓은 네. 건데요. 감자 전분하고 물을 1대1 정도로 섞어서 이 소스를 약간 걸쭉하게 농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농도를 잡아 줄 거거든요. 네.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소스를 물에 이렇게 개 놓으면은 네. 아래로 가라앉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누르시면은 다 풀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놓으시고 제일 음식 하실 때 중식 하시는 분들 중에 초보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전분 농도를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게 한 번에 들어가 버리면은 갑자기 확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잡혀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대1 비율로 조금씩 골고루 저어가면서 와,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주시네요. 네. 그리고 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 넣지 마시고 물이 한번 끓어서 소스가 끓어서 불을 한번 끄신 다음에 풀어주시면은 좋아요. 어차피 전분 농도는 70도에서 80도면은 거의 다 응고가 되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을 안 켰는데도 농도가 싹 나오죠? 네네.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다시 한번 켜서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분은 1인 한 번 먹을 때 한 3번 정도 이렇게 타면 되는 건가요? 예, 나눠서 넣으시는 게 좋죠. 한 번에 다 넣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 끓어오르면요. 네, 불을 끄시고 원래는 이 위에다가 장을 얹고 부으셔도 네. 되는데 네. 먼저 소스를 붓고요. 네. 아까 튀겨져 있던 장어를 여기다 얹을게요. 이렇게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네. 보기 좋습니다. 먹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장어가 메인이 장어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 근데 장어탕 반이잖아요. 예. 이름에 뜻이 있나요? 반이라는 게 밥이에요, 밥. 네. 정확히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면 장어탕 밥이죠, 그냥. 아, 예. 장어하고 장어를 이용한 소스를 만든 탕과 함께 드시는 밥. 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리고 아까 담가놨던 생강을 물기를 꼭 짜서 마지막 고명으로 같이 얹을게요. 자, 해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스낵. 장어탕반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집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집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 메인 요리니까요. 네. 이거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제가 반찬 하나 중국식 피클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자, 오이를 먼저 손질을 해야 돼요. 여기는 끝부분을 잘라내고요. 칼이 크니까 3개씩 자를 수도 있네요. 그럼요. 네, 근데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하신 다음에요. 안에 씨는 제거할게요. 왜 제거를 씨 하세요? 부분은 아무래도 수분이 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씨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중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 영양을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 부분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거해 주시고 보통 4등분에서 6등분 하시는데 오이가 두꺼우면은 한 번 정도 더 잘라 주셔도 상관없어요. 저 중국식 오이 피클하고 예.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오이 피클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보통 일반 오이 피클은 좀 이제 새콤달콤한 맛이 위주라면은 중국식 오이 피클은 거기에 추가로 매콤한 맛까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중국 자체 이름은 이제 마라 황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라가 맵고 얼얼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예, 마라 황가. 황가 같은 네. 경우는 황가가 이제 뜻이 이제 오이거든요. 그래서 맵고 얼얼한 오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한 번에 만드시는데 3개 정도 쓰면 되는 건가요? 집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드시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서 드시는 요리가 아니고 반찬이라서 네네. 집에서 만약에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좀 미리 한 10개 정도 하셔도 상관없고요. 보통 이제 1개에서 한 5개, 3개에서 5개 정도 사용하시면은 얼추 한 일주일 정도 드실 만한 양이 나오실 거예요. 네, 빨리 안 먹으면 쉬어버린다든지 아니요, 그런 그렇진 거- 않아요. 보통 최소한 일주에서 2주 정도는 아무래도 절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식초에 절여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에서 2주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씨를 다 빼낸 다음에 네. 크기는 먹기 좋게 한 5cm 정도로 썰어줄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소금으로 살짝 절여둘게요. 소금을 절여둔 이유는 이 오이 자체가 수분이 많은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여서 물기를 빼지 않으면 나중에 음식 간을 다 맞춰가지고 넣어놔도 나중에 수분이 빠져나와서 간이 달라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같이 일단은 재워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숨을 죽여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소스는 여러 가지 많은 게 들어가진 않아요. 물이랑 물이랑 식초. 식초 3번. 양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방금 넣으신 건 설탕인가요? 네, 설탕이에요. 네. 설탕.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피클은 여기에 이제 소금까지만 네. 보통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만들 그런 거에는 두반장. 두반장. 두반장은 뭐죠? 두반장은 그러니까 중국식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중국식 고추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추하고 콩이랑 같이 발효시켜서 만든 매콤한 소스거든요. 보통 뭐 마파두부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아, 네네. 네, 마파두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그다음에 고추기름까지. 고추기름은 집에서 고춧가루를 태우셔서 만들어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그게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그냥 판매되고 있는 기름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저으시다 보면은 아래 설탕까지 다 녹여지면은 일단 소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절여놨던 오이를 물로 잘 씻어줄게요. 절여있던 오이는 물로 씻어주시고요. 네. 그 사이에 홍고추를 홍고추. 네. 고명으로 같이 썰어서 올려줄게요.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빨간 걸 쓰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똥똥 써시면 돼요, 그냥. 네. 만약에 고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역시 고추는 빼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물기를 빼놓은 오이를 볼에다 담고 위에 홍고추를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 만들어놨던 분량의 소스를 이런 식으로 잘 절여서 재워두시면은 네. 이렇게 재워서
한 하루 정도 재워 두시면은 네. 맛있는 중국식 오이 피클이 완성됩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이 냉채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매콤한 맛이 되게 강할 것 같아서 여름에 땀을 내면서 먹기 좋은 요리인 것 예, 같습니다. 새콤 달콤 매콤하기 때문에 맛의 비율이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힐링 푸드인 장어 탕방과 중국식 오이 피클이 완성됐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힐링 푸드를 함께 시식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일단 장어 탕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야채들하고 같이 이렇게 쓱쓱 섞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탕수육 소스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아무래도 전분으로 농도를 좀 걸쭉하게 잡다 보니까 농도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밥이랑 같이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밥을 얹고요. 그다음에 소스를 하고 장어를 야채와 같이 이렇게 따로 얹어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한 번에 이렇게 밥을 다 부으셔서 말아서 네. 드셔도 먼저 좋아요. 드시죠. 아니요, 드세요 먼저. 아니, 먼저 드시죠. 아유, 먼저 드세요. 레이디 네? 퍼스트.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제가 숙주를 좋아하는데 숙주의 아삭함과 미나리의 향긋함이 배가 돼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새콤달콤한 요리를 같이 반찬으로 곁들여 먹으면 훨씬 더 맛있으실 거예요. 이 중국식 오이 피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아직 다 절여져 있지 않아서 약간 좀 심심하긴 하지만 냉장고에다가 하루 정도 보관해 주시고 드시게 되시면 아삭하고 또 매콤하면서 새콤하면서 달콤한 여러 가지 맛이 나면서 좀 더 개운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셰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오늘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쉽고 맛있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를 알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음식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day